앞으로 세워질 공수처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앞잡이 노릇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들이 왜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죠?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써라고 쥐어준 권력의 칼을 정권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쓰는 저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비판하고 경고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처리하십시오. 추미애를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문재인 심판론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상식과 양식을 지닌 현명한 국민은 4월 총선에서 야만의 문재인 여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심의 바다가 거칠어지고 있음을 직시하십시오. 민심의 바다는 권력의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증위 운영과 추가 청문회 기간을 오늘까지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약속을 해줘야만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일정도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화성 동탄 택지개발 비리 연루 의혹 등 정 후보자 의혹이 전혀 소명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인사검증위 활동에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의혹 관련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정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기피하겠다고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제는 임야에 이어 아파트도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원칙은 검증이 먼저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다음입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은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총리 후보자가 된 것 자체가 삼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법부 무시, 정 후보자의 출세욕, 이 두 개가 결합돼서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아주 나쁜 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도덕성 검증을 피하겠다는 정 후보자와 민주당의 대째라식 태도입니다. 시간은 가고 있으니 버티면 된다는 뻔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검증위원회 구성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정 후보자는 청문회 때 내지 않은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폭거를 일으킨다면 총선에서 좌파 독재 정권 반드시 심판하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고야 말 것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사무실장이 벌이고 있는 구로울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 행태가 가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성탄절에 박 장관은 윤 전 실장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고 이후에 구로구청장, 시구의원 10여 명 등과 오찬을 했습니다. 또 이달 1일에는 성당을 찾고 지역구 구의회 의장과 지역 인사들을 모아서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윤 전 실장이 청와대를 사퇴하기 전부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지역구 물려주기 물려받기를 공공연히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 자리를 주선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에 관여한 점, 이런 것들 모두가 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또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지역보좌관이 지역구 총선 예비 후보한테 전화해서 이번보다는 다음의 꿈을 가져보라 면서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한 의혹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후보 매수 행위로 선거법 제57조의 5 위반입니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후보 매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선, 윤건영의 지역구 거래는 정권 실세들의 무소불위 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현주소입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신의 목신 윤건영 실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은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박영선 장관 지역구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를 방문해서 직장인들과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냄새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납니다. 우리 당은 이 같은 구로울 커넥션에 대해 박 장관과 윤 전 실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 막장 정치 드라마를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법을 날치기 특권화시킨 데 이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 지휘하던 윤석열 사단 고위직 검사들을 전부 좌천시킨 후에 신문 정치 검사들로 그 자리를 채움으로써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를 한 지 6개월 만에 검찰총장 의견 수립 없이 단행한 정말 무리한 수사라는 인사라는 이러한 점과 청와대 및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순사하던 고위직 검사들을 수사 일선에서 배제시켰다는 이런 점에서 진보 언론에서조차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 시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한 윤석열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며 맹비난을 한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을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수사에서 배제시킨 현재 상황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추로 남불이라며 다시 또 조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2013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질의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 윤석열 팀장도 내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수사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명렬하게 비난성 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본인께서 놀랍게도 지난날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 추로남불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절대 권력자로부터 검찰이 인사 독립성 확보를 통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더 이상 이런 추잡한 인사를 통해서 우리 검찰 장악 행위하는 것 당장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우리 김한표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 장관이 검사 윤석열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 검찰이 그걸 못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던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돼서 현 정부 상대로 조국 장관, 유재수 청와대 감찰부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사들을 내쳤습니다. 그러면은 2013년도 추미애 의원 표현대로 검사들은 지금 겁먹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런 겁박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본인 표현대로 검찰을 이렇게 겁박했어야 되겠습니까? 저 추 장관은 지금이라도 즉시 인사를 원상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과의 인사 협의 절차는 대체로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 간의 인사와 관련된 안을 법무부에서 성화를 하면은 이 안을 대검에 가져와서 대검 차장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과정에 보고가 되고 뭐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인사가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검 쪽 얘기는 인사안이 만들어져서 대검 쪽에 좀 보내주면은 그걸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상 그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추미애 장관을 갑자기 부르면은 추미애 장관도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똥개가 끌려가듯이 아무 준비 없이 청와대에 가는 게 아니고 왜 불렀는지 이유도 좀 파악하고 실무자 간에 그 어떤 내용 때문에 대통령이 찾는지 내용을 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뒤에 청와대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자 간에 어떤 인사안에 대한 내용들이 검사 인사에 대한 안도 이렇게 서로 내용이 검토되고 난 뒤에 그런 뒤에 장관이 오라고 하면은 내용도 알고 가는 것이 내용도 모르고 오란다고 해서 똥개 가듯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현 정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은 전부 청장 이런 사람들은 다 똥개입니까? 그냥 부르면 오라고 오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사안이 추 장관 표현에 의하면은 뭐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뭐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검찰 비포가 특정 지역에 편향돼 있고 전북 출신이 3분, 전남 출신이 1분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법무부 장관 남편, 추미애 장관 남편 서성환 변호사가 전북 정읍 출신입니다.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뭐 전북 분들로 도배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잘된 인사안을 만드셨으면은 이걸 그 총장한테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게 괜찮은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가 됐는지를 총장도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수 지역 안배 안 된 이런 인사안을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다소라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총장과의 협의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검사장 임명을 또 하려고 법무부가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신규 검사장을 임명하면서 검찰총장과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장이라는 보직이 검찰청에 있는 보직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그 일방적으로 그 법무부에서 임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모 절차에 이분이 응모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유혁 변호사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사전부터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누가 이분을 발탁해서 검찰의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내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도 청와대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공모 절차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그냥 그대로 검사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사에 있어서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들을 다 어긴 겁니다. 검찰총장과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인사를 해버린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항명했다고 지금 그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신규 검사장 임명하는 문제도 법무 대검하고 상의하지 않는 이런 것만 하더라도 벌써 결격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이번 인사에서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이성윤 중앙검사장입니다. 법 절차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될 검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검사장 임명하는 절차에서 청와대가 하명한 사람을 특정인을 그것도 검사장이라는 자리에 그냥 곧바로 채용하려고 시도했던 검찰국장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중앙지검으로 가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검사장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명한 진퇴 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인사 문제, 이번에 검사와 관련된 인사 문제는 청와대 비서관 3명이 했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그 외에 청와대 이명신 법무비서관 관여석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서 비서관 3사람이 검사 학살 인사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민정수석께서는 뭘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월급 받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뭘 하시는지 저희들이 뭐 하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수석도 적재적소의 민정수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취 표명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함께 거취 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입니다. 문재인 정권 한마디로 후원무치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1.8 윤석열 검찰 학살로 표현되는 이 검랑 앞서도 우리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검찰 역사상 빅4로 불리는 이 검찰 요직이 호남 특정적 인물로 싹쓸이 했습니다. 중앙지검장 이성윤 전북 고창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전북 남원입니다. 반부패 강력부장 옛날 중수부장이라 했습니다. 신재철 전북 완주입니다. 공공수사부장 전에 공안부장이라 했습니다. 배용원 전남 순천입니다. 이런 인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네 국민 어쩔래? 오만의 불치입니다. 이 참으로 무도한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이 청와대 이광철, 최강욱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역시 전남 한평, 전북 남원입니다. 더군다나 이광철은 울산시장 선거 부정계획
송병기와 함께 공범으로 검찰로부터 적시된 그런 인물입니다. 최강욱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 발급으로 인해서 검찰 소환 대상입니다.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검찰을 주무르고 난도질했습니다. 이보다 더 무도한 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관장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익 감사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편중 인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으로 무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번 조혜주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가 장관급인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임명할 때 제1야당은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바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혜주 특보도 전북 장수 출신입니다. 또한 선거 업무를 이제 지원할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장관도 또 전북 출신입니다. 참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행안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검찰 모두 또 지난번 경찰 인사까지 삭설이로 특정 지역이 삭설이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고 올 4.15 총선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될 때부터 예견됐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명칭 사용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비례정당의 명칭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정당법 41조 창준이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이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서 기존 정당의 유사명칭이라는 지적에 따라 불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는 중앙선거위가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을 수용할 뜻을 밝혔는데 완전 180도로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조혜주 상임위원회 입김이 매우 많이 들어갔다. 정권의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 훼손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임기 6년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이렇게 임명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알다시피 대통령 권력 다 넘어갔죠. 이 대법원장도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한 인사는 권순일 위원장, 김창보 위원장, 이거는 김창보 의원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조혜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2014년 국회 야당목으로 선출된 이상환 의원은 김대중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총선기획단 부단장, 기조위원장, 정책위 부의장 등 당직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비례명칭 불허를 선관위에 요청했고, 바로 중앙선관위는 이 민주당의 요구에 화답이나 하는 듯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권 눈치 보기로 휘말리고 공정한 헌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도 이 부분을 끝까지 책임 추궁할 것이고 문제 제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의 역사와 전통을 생각해서 중립성을 절대 확보해 주시기를, 지난번 본의원이 연동형 비례제 날치기 당시에 중앙선관위에 여러 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관 입장을 표명해달라. 그렇게 할 때도 입을 다물고 있던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 이 위기 앞에 또 연동형 비례제 사용 문제까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다면은 이제 온 국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다음 주 13일 날 절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믿고 있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상임위는 계속 주시할 것이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여러 채널을 가동해서 문제 제기하겠다는 부분을 경고해 둡니다. 예, 그러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